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4%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민간 경기 회복은 더디고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연간 성장률 2% 달성은 쉽지 않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순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 성장했던 2분기보다 0.6%포인트나 감소한 겁니다. 핵심 원인은 민간 경기 부진이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0.1%만 늘었고 건설 투자는 5.2%나 감소했습니다. 성장을 견인하던 정부 소비가 3분기에도 1.2% 늘었지만 2분기에 이미 투입 효과가 컸던 탓에 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사수를 공언해온 성장률 마지노선 2% 달성이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연간 경제 성장률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4, 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1% 이상이 나오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등 3분기보다 상황이 다소 나아질 수는 있지만 경기를 급반등시키기엔 수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요 압력이 낮은 상황에서는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나 생산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재고를 소진하기 때문에 정부는 남은 기간 성장률 2% 달성을 위한 총력전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4, 4분기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 저희가 약속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상 올해 한국 경제는 산업화 이후 네 번째로 연간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당연해 보였던 2% 경제 성장 달성이 올해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2% 성장 사수 방침과 함께 내년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500조 원 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1%도 고려 중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놨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5%. 하지만 목표는 멀어지고 내년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자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513조 원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원안 관철을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도 재정 여력을 총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겁니다. 통화당국도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7월에 이어 이달 다시 역대 최저인 연 1.25%로 기준금리를 내린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1% 이하로 기준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에 금융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엇갈리고 있는 내년 경기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한 반면 내년이 더 나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가용수단 총동원에 앞서 효과를 극대화할 재정 집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투자나 고용과 연결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쪽에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점은 우려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악화한 한국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과 통화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년 경기가 반등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연합뉴스TV 주최 제1회 판교 IT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민간 IT 전문가들이 모여 IT 기업의 미래, 5G와 인공지능 AI에 달렸다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내 IT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재 우리 IT 업계는 다양한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의 새 경제 성장 동력을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 AI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대신하는 그러한 예측 능력을 누가 더 AI를 통해서 빠르게 갖느냐, 이것이 과연 4차 산업혁명에 누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느냐.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기반은 닦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한국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고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500대 세계 슈퍼컴퓨터, 거기에 한국은 5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줄다리기 하는 데이터 사용도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필수라며 보다 더 폭넓은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산업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융복합 시대에 중요한 가치로 협력을 손꼽았습니다. 연합뉴스TV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해 판교 IT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자폐장애에도 끝없는 노력 끝에 직장을 얻고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한 시민을 저희 연합뉴스TV가 만나봤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지만 장점을 살린 업무를 준다면 얼마든지 상생이 가능합니다. 신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류와 자파를 판매하는 한 매장. 지난 9월부터 이 매장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현호 씨는 매장에 꼭 필요한 직원입니다. 현호 씨가 맡은 업무는 매장 정리와 청소, 그리고 손님 응대. 평소 지하철 안내 멘트를 크게 따라하는 습관이 있지만 근무 중에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현우쌤 여기 잘 닦죠? 키가 크니까 여기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고 저기 정장 바지 진짜 열심히 하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알뜰하게. 이 사람의 잘하는 장점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이 현재 고용시장의 현실입니다. 면접을 여러 군데 봤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정말 힘들었겠어요. 의사소통 되게 중요하지만 아무도 구하지 못한 직업은 정말 우울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1991년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도입률은 저조합니다. 중앙행정기관들도 절반 이상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일할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 가운데 7명이 수급기간 중 다시 취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구자 130만 4천여 명 가운데 29만 2천여 명만 재취업에 성공해 재취업률은 28.9%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재취업률은 22.3%로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30대 미만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재취업률도 30, 40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 앞섭니다. 핵심인 대형 백화점들이 행사가 코앞에 다가와서야 마지못해 참여하겠다고 하더니 그나마 경품 행사 위주고 세일 여부는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올해로 4번째인 민관합동의 전국적 세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인데 600여 개의 유통과 제조, 서비스 업체가 참여합니다. 지난해보다 참여 온라인 업체는 3배 정도 늘었고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는 최대 60% 할인, 편의점은 하나를 덤으로 주는 행사를 내세워 할인율도 높아졌습니다. 이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기 브랜드의 의류 상품이라든지 패션 잡화 등 여러 가지가 늘어났고 또 저희 전자업계에서도 그런데 행사 설명 자료에는 세일의 핵심, 백화점들의 할인 행사가 없습니다. 대규모 세일도 중요하지만 백화점 이벤트라든가 사은 행사들 적절히 해서
백화점들이 이번 행사의 소극적인 배경에는 이달 말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 매입거래 심사 지침이 있습니다. 갑질 근절을 위해 도입된 이 지침은 백화점들이 할인 행사를 하려면 할인분의 절반씩 납품업체와 나눠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들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임박했는데도 입점업체들의 할인 희망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부담으로 연중 세일도 마다않던 백화점들이 갑질 방지 지침을 이유로 1년에 한 번인 국가적 세일에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들의 정부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살처분 보상안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건데요. 돼지열병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살처분이 필요한데 농민들의 반발로 추가 수매와 살처분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강화도 돼지 전체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만 마리가 넘는 강화도의 살처분 돼지에 대한 보상액은 법정 기준에 따라 마리당 평균 35만 원으로 일단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농가들은 산정 근거인 법령에 어미돼지용 사료값 등이 시세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합니다. 현실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과거 그 관행에 준해서 실제 농가 보상권에 대한 거는 과거 십수년 전에 그 사례를 그대로. 김포의 농가들도 보상안에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는 강원도 일부 농가들에도 수매, 살처분 신청을 받고 있지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실제 신청 대상인 강원 지역 남방 한계선 10km 이내 희망 돼지 농가들 중 신청 농가는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0원대로 폭락하자 농가들이 살처분 당일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상액에 불만을 갖고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돼지를 다시 기를 수 없다는 점도 농가들이 선뜻 수매 신청을 못하는 이유입니다. 농식품부는 적정 살처분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수매와 살처분의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집값이 17주 연속 올랐습니다. 공급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1,77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38.7% 줄었습니다. 8월과 비교해서는 12.8%, 5년 평균보다는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달 역시 정확한 통계는 2달 뒤에나 집계되지만 예년 수준을 밑돌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예고하자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매물을 걷어들이는 영향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가 줄면은 가격이 보합세 내지는 약보합세로 가야 되지만 최근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8% 상승하며 1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남 4구와 양천구 등은 0.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인기단지 주변 아파트의 키 맞추기 상승과 학군과 교통 여건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돼도 당분간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부족한 새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과 분상제, 세금 강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상승폭은 다소 제한될 전망입니다. 내년 4월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유예 기간에 밀어내기식 분양을 할 경우 집값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진수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모든 기록에는 과거를 반추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힘을 보다 배가시키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기록의 힘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직업이 있다니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히든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기록연구사입니다. 기록연구사란 중요한 기록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정리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에선 아키비스트라고도 불립니다. 기록연구사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전문성을 살려서 보존하고 관리해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이용자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네, 문화유산으로 빛나는 조선 왕조실록도 이 사관이라는 직업이 없었다면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소중한 기록이잖아요. 이러한 기록들을 보다 쉽고 의미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만으로도 직업적 보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만들어진 계기도 특별합니다. 기록관리사란 직업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건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생기면서부터였는데요. 이전까지는 비전문가들이 국가기록을 관리하다 보니까 중요한 국가기록은 물론 대통령이 만든 기록까지 없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99년 외환위기 당시 IMF에 국제금융을 신청한 과정을 담은 기록도 제대로 보존이 되지 않았을 정도인데요. 이 때문에 기록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 요원, 그러니까 기록연구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네, 진수민 캐스터도 얘기를 했지만 기록이란 현재 거울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도와도 같은 존재잖아요. 더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기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기록연구사는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는 일을 할까요? 네, 기록연구사는 먼저 자신이 속한 기관의 조직과 기능, 또 업무 환경 등을 파악한 뒤 해당 기관에 걸맞는 기록관리 계획을 우선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맞는 기록물들을 수집하고 분류하고 또 얼마나 오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가령 연구 보존할 기록과 단시일 내 폐기할 기록은 따로 분류해서 보관하는 거죠. 또 다른 기관에도 필요한 자료라 생각되면 공유를 하거나 이관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국가기록물을 관리할 때 모든 기록물의 분류와 수명에는 기록연구사의 의견서를 직접 첨부해 보관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참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수많은 기록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판단력은 기록연구사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가령 부족한 기록이지만 역사상 중요하게 남을 것이 있다면 직접 해당 관련자의 필기노트나 실험자료 또는 구술자들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질 수 있는 자료도 기록연구사의 손을 거치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게 되면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자료를 살필 수 없으니까 상황에 따른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럼 기록연구사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기록연구사가 일하는 분야는 크게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기록연구사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7급 상당의 대우를 받지만 단순히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도전하겠다면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아닙니다. 공직보다는 기록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기 때문이죠. 물론 기업에서도 활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기록연구사는 주로 법적 분쟁에 대응할 만한 근거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기록연구사의 특징 중 하나는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가 하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소 외롭더라도 보람을 느끼면서 주체적으로 업무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입니다. 네, 정말 직업적 특성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록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네, 기록연구사가 되려면 기록관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2013년에 만들어진 기록물 관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에 따라 필요한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취업 전 희망하는 행정기관을 정한 뒤 이와 관련한 지식을 미리 쌓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버려질 수 있는 종이 한 장도 큰 의미를 담아 소중한 기록으로 탈바꿈시키는 소중한 직업, 기록연구사. 보다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